예,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입니다. 그 행사의 제일 마지막이라서 조금 힘드시고 지루하실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오는 비교적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직 덜 알려져 있고 좀 생소하다는 느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말하는 블록체인과 웹3가 일반화될 때 결국 이 다오가 활성화돼야 되는, 다오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우선 그 전체적으로 제 발표는 이 처음에 다오의 등장과 의미를 전체적으로 한번 도입부로 보고요. 그 다음 다오는 어떻게 정의되고 그 요건은 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오 사례들을 한번 실제로 들어보고, 이 다오의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 다오가 온라인, 온체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현실의 어떤 이해관계들, 법률관계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운영법인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법인이 어떤 필요가 있고 형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오를 둘러싼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다오는 사실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전혀 법은 없는 거고요. 다만 일부 미국의 주에서 와이오밍주 같은 데서는 입법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다오를 결성을 해서 여러 가지 공동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고 실제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다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좀 더 정합적인, 법적으로 문제가 좀 적은 그런 구조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오 사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크게 보면은 이 목적과 형태, 작동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주식회사라 그러면 사실 상법에 있는 요건에 따라 설립하는 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오는 아직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목적도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셜한 걸 수도 있고 창작일 수도 있고 자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형태도 어떤 특정 국가의 근거법을 가지고 설립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 위주로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대내적 대외적 법률 관계를 정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구조도 보면은 프로토콜 기반으로 완결적인 다오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결국 오프라인의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법률회의가 필요한 다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오는 법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그런 가버넌스이면 틀림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앙화 가버넌스가 기업이나 국가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런 전통적인 그 중앙화 가버넌스는 대표나 대의가 항상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오에 들어오면은 대표 대의가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없던 굉장히 기민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토큰을 활용한 어떤 부의 형성, 이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거를 기여자한테 잘 나눠준다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웹3에서 이 다오는 아마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뭐 회사나 비영리법인, 공법인, 다양한 법인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담아내기 힘든 부분들을 담아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오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달하면서 조금 잘못됐는데요. 일단 우선 사실상의 정의, 법에 어떤 그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는데, 그런 사실상의 정의를 보면은 첫 번째가 다오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센트럴라이즈 첫 번째, 그 다음 목적이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죠. 두 번째 오토노머스, 자율적인, 세 번째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디센트럴라이제이션 1번에서는 결국에는 대표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부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은 멤버의 투표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자율이라는 말은 누구의 자율인가? 결국에는 프로토콜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멤버 총회는 없는 거죠. 주주총회 같은 거. 그 비탈릭 부텔은 이런 현상을 두고 인간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이다 보니까 물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인적 구성원이 필요하고, 그거를 가장 큰 의미에서 규율하는 정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다오를 인정한 대표적인 데가 미국의 와이오밍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21년에 입법을 했는데, 기존의 유한책임회사법의 특칙으로서 이런 다오가 법적인 권리 주체가 됨을 인정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나 정관과 운영 계약이 기존의 이사 임원들한테 부여한 충실 의무를 정의하거나 감소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 지분의 이전, 다오로부터 철회하거나 탈퇴, 그 다음에 출자금 반환 해산 이런 것들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럼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더 널리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일종의 다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개발자라는 핵심 기여자가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법령화될 수 있는 다오는 아닌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 더 다오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더리움을 모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중간에 1.5억 불 상당의 이더가 해킹이 되는 바람에 결국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포크되는 계획을 제공해줬고, 이 원래 목적을 그대로 수행하고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미국의 크립토 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와이오밍주에 따라서 주법에 따라 설립됐는데요. 두캣과 로크라는 두 가지 토큰을 하고, 이거는 우리 정권이다 해서 SEC에다 정권 신고서까지 제출했는데, SEC가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그 토큰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철회를 해서 중간에 어쨌든 중단은 됐습니다만은, 이게 SEC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제로 대응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라오라고 있는데, 이건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데요. 멤버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운영을 하고 다른 다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업무는 오픈로우라는 데서 담당을 했는데, 이 오픈로우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운영계약 템플릿을 만든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작년에 우리나라 간송밀수관에서 가지고 있던 보물을 팔려고 했는데, 금동 3존 불감이라고, 그걸 국내에서 국보다오를 결성해서 하려다가 결국에는 불발이 됐고, 대신에 싱가포르에 그 기반을 둔 자금 쪽에서 헤리티지 다오를 설립을 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역시 현실에 국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체는 다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에이전트라는 볼트를 내세워서 했고요. 그 볼트는 51%를 기부를 했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자기들이 임의로 어떤 그 국보에 대한 권리 행사할 것을 스스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은 다오 운영법인이 왜 필요한지, 형태가 어떤 건지 이제 보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서 어떤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모아서 온라인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다오의 그 지갑에 모아서 나중에 배분을 하면은 사실은 현실의 오프라인의 법령에는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가 그렇게만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자산을 취득해야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떤 주체를 내셔야 될지, 법으로 다오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게 법적 주체가 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오가 우리가 뭐 재산을 취득한다, 은행 예금 계좌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거래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레프라고 표현하는데 운영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와이어밍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원래의 그 유한 책임 회사가 레프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을 이런 보면은 상법상 합자조합이 되거나 또 상법상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각각 이 장단점과 특성이 있습니다. 합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한테 너무 과도한 무한 책임을 주기 때문에 도입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조합 채무는 조합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조합은 개개인 모두의 재산으로도 이중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담이 있고, 유한 책임에서는 비교적 그 출자 한도 내에서만 사원은 책임지고 법인은 등기를 해야 하는 어떤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인 업무 집행자를 선임하는 데는 또 그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고, 암호자산을 현물 출자해서 부분의 평가를 받는 것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와이어밍주 다오와에 비교해 보면은 미국 와이어밍주는 일단 크게 보면은 멤버가 관리하는 형이 있고 알고리즘만으로 관리하는 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부의 정관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 명 이상의 멤버가. 그다음에 대리인을 반드시 등록을 해서 그 대리인이 대외적 그 의사표시를 보내고 접수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자산의 취득과 법률 행위 방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역시 시티다라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그 레퍼를 일반적인 유한 책임 회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용호 변호사님도 잠깐 다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다오에는 이렇게 크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오에 대한 중거법을 물어볼 것인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다오라는 게 온체인에서 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의 물리적 소재지가 없습니다. 뭐 법은 그러니까 등기를 한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데도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 법규를 어느 나라 법을 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을 물어볼지, 그 말은 결국 어떤 그 재산의 거래 행위나 어떤 법률 관계에 관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행위의 기속자를 누구로 볼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법인을 내셔서 또 운영법인과 다오의 관계에서 그 외부의 제3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오가 발행한 토큰 또는 NFT 형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전 발표들에서 NFT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다오의 어떤 멤버의 지분도 결국엔 정권이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한 어떤 구도 설정도 가능은 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모든 다오의 구성원이 다 같이 어떤 의사결정을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집합투자기구도 해당되지 않고 정권이 안 될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오의 멤버하고 다오 운영법에 대한 조세 문제도 사실은 딸려 있습니다. 뭐 오늘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조세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 아까 이야기 나온 어떤 다른 입법에 비해서 아마 다오의 한국에서 입법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다오가 계속 또 필요를 느끼고 있고 또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좀 작동 가능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다오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 오프라인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거나 또 대외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유한 책임회사를 레프로 내세워서 그렇게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와 다오의 관계는
이제 주요 조합원이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유한 책임회사와 조합 간의 위탁이나 서비스 계약들을 중요한 부분을 누락되지 않게 잘 해서 강행법규 위반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 효과를 조합이 가져가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 다오의 경우에 결국 민법상 조합을 설정할 때 필요한 요건들은 다 갖춰야 되겠죠. 자금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은 배분하고 의사결정은 결국 그 조합 총회처럼 알고리즘이 하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렇게 회사가 아니니까 설립登記나 정관제출 신고 의무 같은 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